검찰에서 밝힌 이 최민호 판사의 금품수수 돈거래 흐름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이 최 씨, 사채왕, 이분하고 바로 최민호 판사 서로 먼 친척 관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같은 집안. 여기도 최멋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최진호 씨라고 그럽니다. 이름 밝혀도 됩니까? 뭐 어차피 기소가 돼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네. 밝혀도 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최진호 씨. 네. 최진호 씨가 바로 자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작은 아버지 뻘 된다고 그래요. 작은 아버지 뻘 주는 사람을 통해서 3억 원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고, 예, 이거는 이제 아파트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전세보증금. 그런 거죠. 예, 전세보증금. 네. 그리고 2억 6,400만 원 직접 받았고, 네. 그래서 총 금액은 이거의 이자 400만 원, 네. 2억 6,400만 원 네. 해가지고 5억 6천만 원. 예. 자, 이렇게 받은 거죠. 자, 그런데 고은희 변호사님, 네.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된 거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 통해서 생각나는 게 이제 2006년 법조 게이트를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현직 판사가 또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서 긴급 체포가 됐고 그거는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 금액 법원에서, 부분도- 그러니까 어디 예. 나와가지고 체포된 거는 있었는데 네. 법원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 한 거는 굉장히- 처음이라 이거죠. 예, 굉장히 그래서 충격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뭐 3억을 돌려줬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예. 5억 6천만 원이라고 치든 2억 6천만 원이라고 치든 예. 가액으로는 1억 이상이다 보면은 이제 특정 특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이제 1억 이상을 초과하면은 무기 내지는 유기징역 10년 이상까지도 처해질 수 무기 있는. 또는 10년 이상 징역.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제가 최소한 그러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럴 수 그건 있습니다. 조금 예, 설명을 좀 보충 예, 설명 좀 아니, 해주세요.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아, 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어쨌든 본인의 직무 아니지 않습니까? 알선 수재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이게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가법상 알선 수재 아닙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예, 5천만 원 넘으니까. 액수는 예. 맞는 것 같고 예. 아마 체포된 장소는 검찰청사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청사 조사받다가 조사받다가 이제 보면- 조사받다가 그러니까 예, 예. 바로 법원에 가서 바로 한 건 아니고 왜냐면 예. 그 전에 조사도 한번 받았으니까 예, 예, 예. 조사하다가 이제 혐의도 인정하고 하니까 네, 거기서 네. 긴급 체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서울고등법원에 2006년도에 김홍수 씨 법조비리 사태 터졌을 때 예.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조건행 부장판사가 그때 구속이 됐던 사례는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아마 사전 구속영장을 했었어요. 사전 구속영장. 체포는 예, 하지 긴급 않고. 체포는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조관행 부장판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법원의 부장판사 한 분, 그다음에 이제 평검사 한 분, 그다음에 경찰서장 한 분, 뭐 이렇게 해서 3명이 그냥 동시에 구속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조 부장판사께서는 아마 검찰이 영장 청구한 범죄 사실 한 1억 한 3, 4천 정도 뇌물을 받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요건이 그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1억 3, 4천 받은 거는 형량이. 글쎄 지금 한 기억 잘 안 납니까? 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자, 어쨌든 고은희 변호사님 얘기처럼 긴급 체포는 처음이잖아요. 긴급 체포를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대법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처음에 이게 문제된 게 작년 4월 아니었습니까? 예. 4월에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좀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또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네. 경찰에 수사하다가 이게 사실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또 뭐가 결국은 경찰이 수사 안 했으면 검찰 수사 안 했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어떤 또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어쩐지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과 검찰의 이제 중복적인 수사를 하다 결국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예. 그런 취지로 그런 입장을 예예 견지 얘기한 거죠. 그 이유는 예. 최민호 판사가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랄지 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네.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당사자에 유리한 증거만 제출을 하게 되면 예. 대법원이 됐건 검찰이 됐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사권이 없기 수밖에 때문에 없는 대법원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결과적으로 수사로 가게 된 것이고 네. 가는 와중에서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고 또 최 판사도 인정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건 영장이 청구됐고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영장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지금 액수도 2억 6,800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표를 어제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고 좀 지켜보겠다.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혐의가 확정되면은 파면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이제 규정 따라 하겠다는 건데요. 그 전에 관행은 뭐였냐면
공무원이 됐건 뭐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든 간에 예. 어떤 비리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본인이 사표를 내면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전에 뭐 아하. 청와대도 관련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인 때는 그렇죠. 사표 수리를 못하게 예, 돼 있다. 예, 그게 예, 어디 예. 나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있을 예, 겁니다. 예, 예, 공직자윤리법에. 이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가 되면 네. 법률상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비리를 저지르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퇴직금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냐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징계 절차나 아니면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어쨌든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도록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이 똑같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의 것을 가져와서 검찰에 했다는데 백혜정 팀장님, 네. 경찰에 있었으니까 뭐 제가 뭐 검찰 수사를 미적미적 하다가 결국 경찰이 많이 해놓으니까 가져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첩보를 입수를 했죠. 예. 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또다시 경찰의 안테나에 이제 걸려가지고 수사를 네. 했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뭐 제가 저격수 이런 개념보다도 있는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이전에 했던 김강준 부장검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김광준 사건을 부장검사. 반면교사를 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강역수사대에서 이 사건 수사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지휘를 밖에서 올렸는데 결국은 이 누가 했습니까? 김수창 지검장, 제주지검장 하시던 분이 이 사건을 특임검사로 지정받은 사건에서 결국 검찰에서 검사는 검찰이 구속을 해야 된다는 네. 이런 개념으로 결국 김강준 부장검사를 구속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도 경찰의 모든 수사사항을 검찰에서 지휘를 받으면서 다 소상히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결국 넘겨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검찰 수사를 경찰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멋뜩찮은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예. 뭐 그 당시 나온 얘기가 수술은 의사가 잘하고 예. 뭐 보조는 간호사가 잘한다 그래서 그러면 경찰청장은 뭐 수간호사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대한간호사협회 30만 간호사협회에서 항의 성명을 내고 했었는데 예. 결국 그 우리 김수창 지검장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설수에 오르긴 하셨지만은 예. 이런 부분들이 상호 견제력보다는 네. 뭐 형님 동생 하더라도 예. 경찰에서 수사하는 첩보 입수에 수사하는 부분을 검찰에서 검사나 검찰 식구라 그래서 예. 가로채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안 주는 수사를 해야 예. 상호 서로 조직이 튼튼해지고 투명해지고 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네요. 자, 고은희 변호사님. 네. 이 판사, 이 거액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검사한테 뭔가를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이 수사가 좀 짧은 시기에 왜 안 이루어지고 작년에도 충분히 문제가 됐었던 분인데 왜 9개월, 10개월이 걸렸느냐 그 부분이 지금 문제되는 게 대가성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은 이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돈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직무 관련으로 누구한테 이거를 청탁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까 말한 뭐 제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돈을 받는 거는 계좌로 자기의 계좌로 그냥 받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법원에 아니라는 좀 거짓 해명 자료를 낸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한 확보를 못하다가 이제 검찰이 이거를 뭐 경찰이 이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보면은 검찰 측에서는 대가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고 17일, 18일 조사를 받다가 이제는 모두 자백을 했다고 했고 네. 오늘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방어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대가성에 대한 청탁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08년에 최 모 씨를 알게 된 게 뭐 마약 수사나 여러 가지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의 검사가 최민호 판사와 대학 동문회다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청탁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당시 이제 수사하는 게 마약과 변호사법 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 검찰에서 마약 수사는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 불구속 기소가 됐죠. 네. 그게 뭐 청탁을 받아서 불구속 기소가 되었는지 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마약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불구속 기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담당했던 검사가 이번에는 전혀 혐의가 없는 걸로 예. 결정을 했지 현재 않습니까?